정청래 당대표의 백서 발간 기념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좀 늦었지만 오늘 드디어 대선 백서를 국민들께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단합된 힘으로 내란의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달려온 국민들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윤석열 탄핵 요구로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아마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인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제가 이 말을 하자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망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사실은 내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내란과 전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이 적을 헌법으로 물리쳤고 민주주의의 적을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치고 내란을 그나마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당과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거두며 국가 정상화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과 예기치 못한 선거였지만 우리 국민들은 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국민적 주권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합니다. 최근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해 여러 경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려운 외교 환경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신 점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회에서 우리 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거기간 헌신적으로 띄워주신 캠프 구성원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정말 수고하셨다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당직자분들과 백서 발간위원회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개되는 백서에는 내란과 맞서 싸운 기록이 꼼꼼하게 담겨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일들도 가감없이 남겼습니다. 좋은 일, 안타까웠던 일을 비롯해 반성해야 할 일도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백서에서 우리 당이 걸어온 길, 대한민국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란 청산과 국민주권 정부를 완성하는 길에서 아주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백서에 담긴 국민들의 소중한 여망을 되새기고 새로운 정치의 지침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이번 백서를 통해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고 잘했던 것은 더욱 발전시켜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 잘했다,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한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백서 발간 퍼포먼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직자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21대 대선 백서 발간위원장인 조승래 사무총장께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백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정청래 당대표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백서가 놓여 있는데요. 백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제21대 대선 백서는 빛의 혁명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이를 기념하며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대선 기간 동안 국민당원 여러분과 함께했던 구호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진짜 선창하면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제가 지금은 하면 이재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간된 백서는 당 홈페이지에서 이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본은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제21대 대선 백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백서 발간 시연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원내대표님부터 그러면 발언하시도록, 예, 최고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정청래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78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요.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성장과 복지,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나라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AI로 미래를 준비하고 복지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입니다. 산업과 공공 전반에 AI를 본격 도입하고 10조 원을 투입하여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입니다. 산업과 공공 서비스는 한층 더 효율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국방은 지능형 안보로, 교육은 맞춤형 학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국민의 일상 속에서도 AI가 편리함과 안전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국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지의 두께가 뒷받침되어야 기술이 삶의 질로 이어질 것입니다. 재난 대응 예산도 늘려서 국민 누구도 위기 앞에 홀로 서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법정 기한을 더는 어겨서는 안 됩니다. 민생과 미래를 다룬 일에는 정쟁보다 책임이 먼저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멈추지 않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늦어지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을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습니다. 그야말로 위기 속에서 거둔 성과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힘이었습니다. 특히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막혀있던 외교와 경제의 통로를 다시 열었습니다. 산업, 무역, 공급망 등에서 협력의 세트를 만들며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구성된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팩트시트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마련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11월 중에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경주 에이펙 성과가 산업으로, 일자리로, 그리고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장윤미 대변인이 임명되고 나서 처음 오셨는데,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앉아서 하세요.
새로 대변인으로 임명된 장윤미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열심히 잘 하도록 하고 언론인분들 잘 섬기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종 방송에서 패널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열심히 봤는데, 정말 정확하고 예리하고, 또 팩트도, 체크도 풍부하게 잘하고 나오셔서 잘하시더라고요. 대변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에 들이온 윤석열 불법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답게 728조 원의 전체 예산 중에서 역대 최대로 35조 3천억 원의 R&D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윤석열 때 대폭 삭감했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의 대전환에도 10조 1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산업, 생활, 공공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데 2조 6천억 원, AI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AI 시대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8.2% 증액된 66조 3천억 원이 편성되었고 첨단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 조성 계획도 담겼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라는 격언도 있듯이 에이펙에서의 성공과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 공급에 힘입어 AI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고의 타이밍에 최적의 예산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국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따뜻함도 돋보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까지 늘렸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하여 저소득 청소년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장치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열렬한 박수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각별히 오늘은 소상공인의 날인데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우리 경제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하게 지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과 일터지킴이 신설을 통해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는 일은 즉각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예산도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은 결국 선택과 집중인데 탁월한 선택과 과감한 집중이 이루어진 예산이라 평가합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 시정연설은 인류의 발전상을 정확하게 꿰뚫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돋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대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해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말이 저는 참 와닿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활짝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입니다. IT 강국으로서의 기본 인프라와 맨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우리 국민의 저력,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우리 기업들의 노력까지 3박자가 어울려진다면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한 발짝씩 앞서 나가면 됩니다. 1도의 기울기가 나중에는 엄청난 격차로 벌어질 것입니다.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여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이재명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지난 정권에는 대통령 본인이 시정연설 하기를 거부하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니 의원들이 대통령 시정연설 듣기를 거부합니다. 예산안은 정부의 한 해 살림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꼼꼼히 따지고 비판도 하고 의견을 나눠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었고 윤석열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증언에 대해 친구끼리 너 죽을래? 하는 식의 친구끼리 농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상계엄이 장난감 총 들고 싸우는 병정놀이 하듯 하찮은 것이었습니까? 내란이 장난이었습니까? 내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국민이 그 증인이고 목격자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 음모죄만으로도 해산되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혐의가 유죄로 확정을 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입니다. 요즘 장동혁 대표 발언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제 시정연설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입니다. 공당의 대표가 했다고 믿을 수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입니다. 장동혁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가 또 이철호 지사님이 경주 에이펙의 성공을 이끄는 데 수고가 많았다. 에이펙의 성공은 국민의힘과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정상회담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경북도지사 덕분에 에이펙이 성공했다니 참 실소를 자아냅니다. 자, 어쨌든 에이펙을 실패라 하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각국 정상들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짓고 역대급 성과를 거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다면 성공 그 이상의 성공이라고 국민의힘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내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낸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5개월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일궈낸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국위굿선 한미협상 타결, 성공적인 에이펙 개최, 코스피 4천 돌파까지 불과 1년 전에 내란을 겪은 나라라고는 믿기 어려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원천은 다름 아닌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기에 자신 있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해서 영혼까지 갈아넣어 일하는 대통령에게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AI가 불러온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길을 반드시 열어내겠습니다. 민생 경제 예산을 마중물로 삼아서 내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인증서입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내란 수계 윤석열과 내통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면
명백한 내란 동조이자 정당 해산 사유입니다. 자당의 내란 동조 행태에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하는 그런 정당이 후한무치하게도 대통령에게 막말, 망언을 퍼붓고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불참한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가 윤어게인 내란 정당임을 다시금 입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익을 위한 일념으로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대통령을 헐뜯고 저주까지 퍼붓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익저해 세력일 뿐입니다. 국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마일리지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코스피 5천 시대를 여는 마지막 열쇠는 한반도 평화 회복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 중에 하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북미 대화 의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국정원에서도 김정은에게 대미 대화 의지가 있고 내년 3월 이후에 북미 회담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앞으로 6개월은 남북 신뢰의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내년 초에 북한의 대외 대남 노선이 제시될 9차 당회의가 열립니다. 4월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치적 외교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피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견인하고 남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대하고 대성적인 노력이 현실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 특사 파견을 촉구합니다. 주변 사강과의 전략적인 소통으로 북미 대화, 나아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통일부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준비된 발언에 앞서서 이 정청래 대표께서 방금 하신 발언 중에 에이펙 성공과 관련한 장동혁 대표의 그 본인들이 잘해서 성공했다는 식의 이 자화자찬에 갑자기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일단 성공을 했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현수막 문구가 한 두어 개 떠올랐는데 해양수산부 청사 동구 확정 이렇게 굉장히 축하하는 메시지가 국민의힘 곽규택 현수막입니다. 축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이거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현수막입니다.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비난하더니 열매가 열리니까 제일 먼저 따먹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 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말에 웃느라 한 말에 초상이 난다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에도 막중한 무게가 실리는 법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말의 무게를 아는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섬뜩한 소리를 농담으로 던지는 모양입니다. 사람을 쏴 죽이겠다 이런 섬뜩한 말을 그것도 대통령이란 자가 여러 사람 앞에서 내뱉었습니다. 그것이 그저 친구끼리 하는 농담이었다라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주장을 하던데요. 국민의힘은 친구끼리 그런 농담을 주고받나 봅니다. 너 총으로 쏴 죽인다. 그것도 군 통수권자, 즉 총이며 대표며 미사일을 동원할 수 있는 자의 말인데 그게 어떻게 농담으로 들립니까? 이거를 쉴드라고 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그딴 식으로 대통령을 보필하니 계엄을 일으키는 겁니다. 실제 지금으로부터 11개월 전인 2024년 12월 3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던 이 윤석열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병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무장한 계엄군이 국민과 대치를 했고 총과 케이블 타이, 장갑차가 국민을 위협했습니다. 여차하면 계엄군이 국민을 향해 발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쏴 죽인다는 말이 그저 농담이었다. 정신이 나간 거죠. 이 발언을 한 해당 대변인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도 이 말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농담의 주요 표적이 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전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헛된 망상을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했던 형님이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트라우마가 매우 심한 것 같은데요. 계엄 당일 본회의장에 진입도 못하고 하얗게 질렸던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저는 상당히 좀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당 지도부로서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 공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비롯한 모든 민주정부 하에서 계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계엄의 역사를 이어왔던 그 집안 단속이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쾌하게 짝이 없는 농담이나 주고받을 바에는 차라리 정당에 간판을 내리는 것이 그나마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이로운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쏴 죽인다는 말은 결코 가벼운 농담이 될 수 없고 계엄은 어느 상황에서도 금기여야 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특검 수사로 구속이 되어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짧게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가 보석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 사유로 불안장애, 기억 상실 증세를 들었습니다. 그저 구치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불안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가 하나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불안한 것일까요? 특검이 보석 불허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매우 타당하고 상식적입니다. 어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안과 수술을 사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돼서 일시 석방됐습니다.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수감 기간 동안 병원 진료와 같은 개인적 사유로 25차례나 외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못 읽는 상황이라면서 실명 위험을 사유로 내란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하기도 했습니다. 구속되기만 하면 환자가 되느냐라는 이 국민의 비판이 매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들에 대한 봐주기는 결탄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또한 재판부에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올 장윤미 변호사님 대변인 되신 거 축하합니다. 언론에서 보면 늘 그 통찰력 있게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 능력자라 생각했는데 대표님 너무 임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동 기대합니다. 네네. 망조던 정당 국민의힘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현직 대표 장동혁은 대국민 선전포고로 체제전복 내란을 선동하고 전직 대표 한동훈은 계엄 발발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유포하니 권커니 작커니 나라 말아먹을 환장을 뛰어넘는 한장한 두엣입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보고 놀란 가슴을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들어댑니까? 내란의 밤 기껏 윤석열 총구에서 구해졌더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치는 배은망덕 병증은 정권을 가리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못된 인간은 결코 고쳐서 쓸 수 없음을 또 한 번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아무리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다 해도 국민을 상대로 공갈포를 난사해서는 안 됩니다. 계엄내란 전문당 국민의힘 전현직 당대표들에게 경고합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 불안 자극과 정치적 존재감을 위한 공포 정치극은 스스로를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는 자해 행위입니다. 내란과 전쟁은 민주주의의 언어가 아닙니다. 내란과 전쟁은 민주주의가 작동불능되는 파괴입니다. 아직 12.3 내란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국민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역사적 선언입니다. 불법 계엄의 상처 속에서도 협력과 통합의 정치를 복원하며 민생 회복과 공정한 성장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이재명 정부가 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 주권 시대의 완수를 위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내란 윤석열 정권에서 파괴된 정부와 국회의 협치가 복원된 날 국민의힘은
협치를 걷어차고 대통령을 향해 꺼지라라는 시정잡배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흔드는 국기문란입니다. 국민의힘이 발악하고 발작할수록 더 빨리 다가오는 것은 내란 정당 해체의 길입니다. 어떻게 내란 정당이 해체되는지 국민 모두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 막말 꺼져라 라는 말을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정신 나간 국민의힘 역사 속으로 꺼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은 그럼 똑같은 사람 되기 때문에 조금 격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정신 나간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정신 나간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됐지만 북한이 물밑에서 대화를 준비해온 정황이 확실한 만큼 정부는 평화외교 복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한반도 안보의 해법은 압박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자주적으로 남북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 평화와 협력의 한반도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지원 의원의 조문특사 제안에 정부의 숙고가 필요합니다.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 조문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의 물꼬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여는 길에 가능한 모든 합법적 방안을 다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대화와 평화는 정치가 아닌 민족의 미래를 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됐습니다. 그 1년 동안 260건이 넘는 사회복지사들의 아픔이 쌓였습니다. 폭언과 괴로움,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누군가의 삶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은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지택하는 분들이 차가운 현실에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부와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권익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존중받는 나라, 돌봄이 자부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더 따뜻한 제도와 든든한 보호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취임 후 5개월 동안 정부가 이룬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어떻게 만들어갈